이 창문 밖 풍경 하나 때문에 10년 재물운이 막히는 집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보통 햇빛이 잘 드는 집만 보고 이사를 결정하죠. 근데 풍수에서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걸 봅니다. 바로 창밖에 뭐가 보이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단순히 뷰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문은 기운이 들어오는 길목이에요. 기운이 맑게 들어올지 막히거나 빠져나갈지는 창밖 풍경이 결정합니다. 저도 이걸 모르고 살았을 땐 계속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마음이 무겁고 피곤함이 가시질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풍수 전문가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창문 밖에 이게 보이면 절대 오래 살지 마세요.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반대로 이게 보이면 오래 살수록 운이 쌓입니다. 그 얘기 듣고 제가 지금까지 봤던 복이 도는 집들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같이 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 피해야 할 창밖 풍경과 오래 살수록 복이 쌓이는 창의 조건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풍수에서 창문은 단순히 바깥을 보는 틈이 아닙니다.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입니다. 기운은 문으로도 들어오지만 창을 통해 자연의 흐름과 에너지가 스며들게 됩니다. 특히 창문은 빛, 바람, 시야가 함께 흐르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어떤 풍경이 있느냐에 따라 집안 전체 기운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 창은 기운의 입구입니다. 복이 들어오든 막히든 바로 이곳에서 결정돼요. 이사 후 자꾸 일이 꼬이는 분들, 집에 오래 있어도 몸이 개운치 않은 분들 많으시죠? 혹시 창밖 풍경이 막혀 있거나 날카롭거나 어지럽진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풍수 고수들은 말합니다. 집을 고를 때 현관보다 창부터 보라고요. 그만큼 창은 복과 흉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풍경이 복을 막고 어떤 창이 복을 끌어들이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창문을 열었는데 회색 벽, 폐건물, 콘크리트 담장이 보인다. 이건 기운이 막히는 대표적인 구조입니다. 기운은 흐름을 따라 움직이는데 벽처럼 막힌 구조는 복이 들어올 틈을 없애버립니다. 이런 집에 살면 이유 없이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는 기운이 느껴지죠. 특히 창이 작은데 그마저도 앞이 막혀 있다면 기운은 들어오지도 머무르지도 못합니다. 햇빛이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야가 뻥 뚫려 있어야 기운도 흐릅니다. 풍수에서는 이걸 폐쇄살이라고 부릅니다. 오래 머무를수록 기운이 막히고 삶도 점점 정체되는 구조죠. 두 번째는 창밖으로 전봇대, 고압선, 철탑, 뾰족한 구조물이 보일 때입니다. 이건 풍수에서 살기가 강하다고 해요. 즉, 날카롭고 강한 기운이 집 안으로 직접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몸이 자주 아프고 불면증이나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철탑이 가까이 보일 경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운이 일정하게 흐르지 못하고 자극적인 에너지가 가정운, 건강운을 흔듭니다. 예민한 아이가 있는 가정이나 중년 이후 몸이 약한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환경에 사는 분들의 공통적인 피로감과 긴장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창문 밖으로 바로 도로가 보이고 차가 빠르게 다니는 구조입니다. 특히 교차로, 사거리, 혹은 사선으로 꺾인 골목이 창과 마주보고 있다면 더욱 주의하세요. 이건 기운이 머무르지 않고 계속 빠져나가는 기운 손실 구조입니다. 돈이 들어와도 쌓이지 않고 사람 관계도 안정되지 못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형살이라고 하며 기운이 닿자마자 흩어지는 구조로 해석합니다. 이런 집에 살면 일이 생겨도 안정되기 전에 또 다른 일이 꼬이는 패턴이 반복되죠. 차 소음, 매연 문제보다 더 무서운 건 집 안 기운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는 반대로 창문 밖에 이게 보이면 무조건 오래 살아야 하는 집입니다. 풍수적으로 복이 쌓이는 집은 기운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머물 수 있는 흐름이 형성된 구조예요. 첫 번째, 멀리서 부드러운 산이 보이는 집입니다. 산은 뒷받침과 보호의 상징입니다. 특히 날카롭지 않고 둥근 능선을 가진 산은 기운이 등을 밀어주고 재물과 명예를 천천히 쌓이게 하는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집에선 오래 살수록 운이 단단히 뿌리 내립니다. 두 번째, 작은 호수, 물길, 공원, 초록 풍경이 보이는 집입니다. 물은 풍수에서 재물이고
초록은 생명력입니다. 물이 너무 세게 흐르지 않고 잔잔하게 보일 경우 기운이 부드럽게 스며들어 삶 전체를 안정시킵니다. 공원, 나무, 식물처럼 자연이 보이는 창은 사람의 감정까지 부드럽게 바꿔주죠.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고 그게 곧 운의 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적당히 열린 시야와 햇살이 드는 창 구조입니다. 너무 넓지도 너무 막히지도 않은 열린 흐름. 이런 구조는 기운이 들어와서 잠시 머물다 정착할 수 있는 집의 기본 조건입니다. 햇살은 기운을 따뜻하게 하고 적당한 개방감은 사람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 집은 오래 살수록 복이 쌓이는 집입니다. 기운이 모이고 안정되고 사람이 편안해지는 구조죠. 앞으로 집을 고르시거나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돌아보실 때 창밖에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있다면 그 집은 복이 머물기 시작한 집입니다. 우리는 매일 창문을 열고 닫지만 그 창이 복을 열고 닫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창밖 풍경은 그냥 뷰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기운의 방향입니다. 어떤 창은 복을 흘려보내고 어떤 창은 기운을 붙잡아 오래 머물게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세 가지 피해야 할 풍경, 그리고 복이 쌓이는 구조. 지금 여러분 집 창밖에 무엇이 보이시나요? 막혀 있나요? 열려 있나요? 날카롭고 복잡한 구조인가요? 아니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흐름인가요? 혹시 창밖이 나를 막고 있다면 지금이 바꿀 때입니다. 큰 이사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창에 커튼을 바꾸고 식물을 놓고 작은 정리만 해도 기운은 달라집니다. 방향을 조금만 돌려도 들어오는 기운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마음이 머무는 창, 기운이 쉬어가는 창이 있는 집이야말로 진짜 복이 도는 집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기운을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삶 전체에 복을 부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